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등차 수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열을 공부한다는 것은 수들이 전개되어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수열을 보시죠. 언뜻 보기에는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뒤 항에서 앞항을 빼보면 실마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접한 두 항 간의 차를 객차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 계단식으로 차례차례 소거한다고 표현한 개차 소거법, 역시 진짜 의미는 개차를 이용한 소거법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인접한 두 항끼리 빼보면 화면과 같은 규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접하는 두 항의 차로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그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예에서는 2, 4, 6 발로 이어지는 수열이 바로 개차 수열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차가 수열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본래 수열을 AN이라고 하고 AN에 인접한 한 끼리의 차로 만든 새로운 수열, 즉 개차 수열을 BN이라고 하면 A n 플러스 1 빼기 AN 이퀄 B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화면에서와 보이는 바와 같이 인접한 두 항 간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있다면 이 수열은 개차가 특정 상수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개차가 특정 상수로 동일한 수열을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즉, 개차 수열인 BN이 상수인 경우 본래의 수열 AN이 바로 등차 수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접한 두 항 간의 차이가 일정한 경우, 즉 개차가 일정한 상수인 경우에 그때의 개차를 특별히 공차라고 부르고 영어의 difference에서 따와 보통 D로 표현합니다. 이 예에서는 D는 2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등차 수열을 다음과 같이 A n 플러스 1 빼기 AN 이퀄 D라고 일반화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두 항 간의 관계를 식으로 보여주면 그것을 점화식이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이 바로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점화식인 것입니다. 앞으로 두 항 간의 차이가 일정한 상수라고 알려주는 이런 점화식을 보면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차 수열이 아닌 경우 개차 점화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일 개차가 수열을 이루어 개차 수열 BN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 n 플러스 1 빼기 an 이퀄 bn 이퀄 fn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개차 수열 bn이 특정한 상수가 아닌 n의 함수로 나타내어지면 본래의 수열 an은 개차 수열이 존재하는 본래의 어떤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는 점화식을 얻었으니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이미 연속항의 개차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바로 시그마로 점화시키면 됩니다. 다만 AN과 A1이 필요하므로 K는 1부터 N-1까지 적용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그마로 점화시키면 우리는 개차 소거법에 따라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진 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화면과 같이 1번과 2번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너무도 쉽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등차 수열은 개차 소거법을 적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점화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항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반항을 보면서 등차 수열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예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항인 A4를 보면은 그 값이 7인데 초항인 A1에서부터 보면 공차가 3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화하여 표현하면 초항인 A1을 기준으로 n번째 항의 경우 n-1개의 공차가 있다는 뜻이고, 결국 A1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하면 바로 AN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앞에서 본 1번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일반화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A5와 A2 사이에는 몇 개의 항이 존재할까요? A2, A3, A4, A5, 즉 4개의 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A5와 A2 사이에 공차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바로 3개의 공차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A5 빼기 A2 이퀄 3D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 연산 과정을 일반화하여 말하면 EN과 AM 사이에는 n-m 플러스 1 개의 항이 존재하고 n-m 개의 공차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일반화하여 말하면 en-an 이퀄 n-m 곱하기 d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 식에서 m이 1인 경우가 바로 위에서 본 1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윗식에서 파란색 음영이 칠해진 관계를 잘 보면 2번과 3번을 더하면 곧 1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5는 A1 플러스 4D라고 할 수도 있지만 A2 플러스 3D 또는 A3 플러스 2D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A4 플러스 1D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등차 수열의 어떤 항을 다른 항과 공차와의 관계로 얼마든지 변환할 수 있게 되며 여러분도 그것을 순식간에 해내셔야 합니다. 이제 2번 식에 해당하는 an equal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라는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a1 마이너스 d를 g라고 놓으면 2번 식은 an equal dn 플러스 g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바로 n을 독립변수로 하는 1차 함수인 것입니다. 또한 공차 d가 바로바로 1차 함수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n의 1차 함수를 보았다고 하면 그 식은 바로 등차 함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6와 A10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앞에서 배운 1번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10에서 A6를 빼면 공차가 4개가 됨으로 포디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24에서 11을 뺀 12가 됩니다. 따라서 공차 D는 3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A1을 구할 수도 있지만 A6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값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점화식을 AK 빼기 AK-1로 설정하였다면 시그마로 점화할 때 A6가 나오도록 K는 7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배운 규칙을 이용하면 점화식을 풀 필요도 없이 an-a6 equal n-6 곱하기 d라는 식으로 바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시그마로 점화하여 개차소거법을 사용하는 법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꾸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이제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 일반항은 쉽게 도출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이번 식을 이용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므로 n의 1차 함수라는 점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an equal dn 더하기 g라고 놓고 각각 6과 10을 대입한 후 1차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d는 3, g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항 an은 3n 빼기 6이라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등차 수열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차 수열이기만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인접한 항끼리의 차는 공차와 같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화면과 같이 an 빼기 an-1도 d가 되고 a3k 플러스 1 빼기 a3k 역시 d가 됩니다. 즉, 이랑 차이가 나는 어떠한 항끼리의 뺄셈도 공차 d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얘들은 일반항 첨자끼리 연속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연속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차소거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등차 수열이라면 상수인 공차 D로 치환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등차 중항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인접한 모든 항의 차가 항상 D로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an은 an 플러스 1 더하기 an-1 나누기 2와 같아집니다. 이처럼 an은 이웃하는 두 항의 평균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an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함을 중항 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점화식에서 등차 중항의 모습을 보면 이 수열은 바로 등차 수열이라는 점을 알아채는 것이고,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등차 중항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로 알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차 중항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등차 중항은 꼭 인접한 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차 수열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차 중항의 원리를 살펴보면 A라는 항이 있다고 하면 직전 항과 다음 항은 각각 A 빼기 D와 A 더하기 D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항을 더하면 D가 소거되고 항상 2 곱하기 A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평균값리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인데 자신과 동일한 거리에 있는 앞뒤 두 지점의 중간값은 그 두 지점을 더하여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5를 중심으로 2와 8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씩 동일한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8 나누기 2는 5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평균의 원리입니다. 결국 5를 2배 한 값과 2 더하기 8을 한 값이 동일하다는 평균값의 원리가 곧 등차중항의 원리인 셈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균값의 원리가 등차 수열의 경우 항 번호 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A5를 중심으로 A2와 A8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D씩 동일한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두 항과 그 가운데 위치하는 항 간에는 언제든 등차중항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3 더하기 A11 이퀄 2 곱하기 A7이 되고 A5 더하기 A13 이퀄 2 곱하기 A9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응용하면 A3 더하기 A7 더하기 A15 더하기 A19는 4 곱하기 A11도 성립하게 됩니다. A11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 있는 항을 두 번씩 더했으니 4A1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차 수열의 특징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공차가 DA인 등차 수열 AN이 있을 때 이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항들을 뽑아내면 다시 그 항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만약 A2, A4, A6와 같이 짝수 항만을 뽑은 수열을 새로 만든다면 A2를 초항으로 하고 2D를 공차로 하는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홀수 항을 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AEN 또는 AEN-1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등차 수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만 하면 모두 등차 수열 관계가 성립하므로 A1, A4, A7과 같이 A3n-2라는 수열도 모두 등차 수열 관계가 됩니다. 이때 서로 떨어진 간격, 즉 3D가 새로 구성된 수열의 공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등차 중항의 원리가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A2에서 A1을 빼서 공차가 2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고 앞에서 배운 이번 식에 따라 A에는 EN 플러스 G라는 산식에 A1의 값을 대입하여 G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EN-1이 됩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등차중항 관계가 성립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3x 더하기 3의 2배가 인접한 두 개 항인 x와 4x의 합과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면 6x 더하기 6 이퀄 x가 되고 결국 x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것으로 등차 수열의 정의와 주요 특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은 앞에서 배운 개차소거법의 가장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너무나 쉽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등차 수열이라는 특정한 형식의 수열에 대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학습하였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많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